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우리가 문재인 덕분에 살았다. 그런데 정말일까?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국가를 망친 최악의 지도자라고 말해.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오늘 문재인이 걸어온 5년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게.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확히 말하면 소비주도 성장이야. 정부가 세금을 국민들한테 퍼주거나 시장 상황을 따지지 않고 법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국민이 소비를 하게 되며 그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을 한다는 정책이야. 결국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단 5년 만에 최저임금이 40% 폭등했지. 그 결과는 상당히 처참해. 소상공인 32만 명 폐업, 청년 실업률 10.3%,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원 돌파. 문재인과 민주당이 외쳤던 최저임금을 올리면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했던 말들은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박살냈어. 무차별적으로 임금을 높여서 기업들이 감당을 못해 대량 해고를 할 수밖에 없어. 실업으로 이어지고 폐업으로 이어진 거지. 그리고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은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 26번 발표했어. 역시 결과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3억에서 12.4억으로 약 2배 올랐고 세입자를 지켜줄 것이라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 역시 2배 올랐어. 모든 수요가 월세로 몰리게 되면서 역시 월세 가격도 올라가게 됐지.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 모든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집값 상승을 기록했어. 이뿐 아니라 대북 정책도 엉망이야. 분명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평화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이 무너지고 있었어. 2018년 문재인 한반도 평화 시대가 온다라며 선언했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은 역대 최다인 11회를 기록했고 그보다 심각한 건 북한 핵탄두 보유량이 30기에서 50기로 증가했어. GP 최전방도 기습 도발이 있었지.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어. 178억 원 전액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야. 북한이 폭파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더 기가 막혀. 유감 표명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끝냈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북한이 날려버렸는데 말 한마디 못한 문재인. 그가 말한 평화가 이런 건가? 북한은 대한민국을 바보 멍청이로 봤을 거야. 그런데 북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었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왕따가 되었지.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때문이야.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정작 동맹국가인 미국과 일본에는 반기를 들었지. 2019년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2분 대화를 끝으로 가버렸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무시받은 거야. 2021년 일본 도쿄 올림픽 때 한국 대통령은 초청 거부까지 당했어. 정말 최악이지? 심지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사국인 한국만 쏙 빠지게 돼.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코리아 패싱이 바로 이거야. 미국, 일본, 호주인도 협력에 한국이 제외됐고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만 쏙 빠졌어. 북한에게 퍼주고 중국에게 고개 숙이고 미국과 일본에게 반기를 들었던 문재인이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결과야. 대외적으로도 개박살이 났지만 한국 산업 또한 붕괴되었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탈원전. 결과는 정말 참혹해. 원전이 문을 닫으면서 전기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며 전기요금은 5년간 18.8% 상승했고 한전 적자는 3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어. 원전이 없어지며 관련 핵심 기업 50여 곳은 문을 닫았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중국의 태양광 사업을 한국에도 도입하자며 산림 400만 제곱미터를 훼손했고 태양광 보조금 2,600억 원을 정부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게 횡령이 적발되었어. 결과적으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대란을 불러왔지. 차라리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으면 오히려 대한민국은 잘 성장했을 거야. 2019년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어. 그런데 문재인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K방역이라고 떠들고 다녔잖아. 이것도 팩트를 보면 기가 막혀. 2021년 7월까지 백신 접종률은 OECD 국가 최하위였어. 이유는 박살난 외교 정책 때문에 백신을 구하러 갈 기회조차 없었던 게 사실이야. 백신은 구하지도 못하면서 백신 수송 차량 쇼 기가 막히게 했던 거 기억나지? 백신을 구하지 못하지만 정부의 무능을 숨기기 위한 쇼였던 거야. 심지어 그때 삼성이 나서서 백신을 구해오겠다고 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키고 괴롭히며 놓아주지 않았어. 또 문재인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말도 안 되는 규제 정책으로 가게를 박살냈어. 그래놓고 국고를 털어 지원금을 뿌렸지. 방역도 안 됐고 대처도 안 됐고 경제도 박살나고 국고도 거덜났어. 이게 K방역의 진짜 모습이야. 어지러울 텐데 깔끔하고 빠르게 총정리해줄게.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이 붕괴됐고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으며 대북 정책의 결과로 178억 세금이 폭파됐고
반미반일, 친중 정책으로 한국은 전 세계 왕따가 됐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은 폭등하며 산업은 붕괴됐고 K방역으로 소상공인은 몰락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 문장은 실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들고 나온 플래카드 문구야. 지지를 넘어선 숭배고 이성이 사라진 광신도의 모습이지. 이런 광신도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몰하겠지만 지난 과거를 인정하고 올바르게 고쳐서 발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더 높게 성장할 거야. 모든 국민에게 올바른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힘껏 목소리를 높일게.